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선진국으로 가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서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초청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큰 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7이 G11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G7은 그대로 있고 한 번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청와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시적 옵서버 자격이 아니고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그럼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G12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이제 브라질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G20 가입도 외교적 경사였는데 G11 또는 G12 정식 멤버가 되면 우리나라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그리고 브라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구 순서도 아니고 국민소득 순서도 아니고 애매한데요. 근데 여기 중국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뭘 하든 사실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모임이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이제 줄을 세우든 중국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G7을 중심으로 한 이 체제에는 이제 없는 거죠, 중국이.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 문제를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G7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은 이게 뭔가 반중 전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G7 확대 개편 논의에 끼게 되면 중국이 또 반발해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청와대는 두 정상과의 통화에서 중국이나 홍콩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만한 이 내용이 G7의 확대가 그럼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요? 이 첫째로 G7을 확대 개편하려면 참가국 모두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만장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나 호주 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수가 있는데 당장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원래 이제 G8의 멤버였는데 크림반도 합병 이 이후에 이제 쫓겨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러시아 복귀에 대해서는 영국과 캐나다가 지금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아마 독일이나 프랑스도 내심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럼 러시아를 빼고 나머지를 참여시키자 이런 방안이 이제 논의되는 거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계속 러시아 복귀를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 점에서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일본은 우리가 들어가는 걸 별로 안 반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일본은 G7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G7 국가인 일본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청와대가 밝힌 이거는 G7의 옵저버 자격이 아니라 G11이다 내지는 G12다라는 건 그냥 우리의 희망사항 아닌가요? 일단 이 우리의 뭐 희망사항에 그친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이 G7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있는 얘기다라는 건데요. 사실 G7이라는 틀은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 때 이제 만들어진 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여러모로 이제 글로벌 환경들이 변화했고 각국의 어떤 사정도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틀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7의 어떤 확대 개편 주장에 있어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명분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반중 뭐 전선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G7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여러모로 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확대 개편이 실제 이뤄진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만 반중 전선이 형성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G7의 확대 개편 자체가 쉽지는 않은 과제이고 그리고 확대 개편되더라도 꼭 중국 문제가 중심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G7 확대 개편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몸값이 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시도, 우리를 좀 포섭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리스크도 커지고 하는 이런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최근에 반중 경제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게 많아서 고민스러운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간의 갈등에서 뭐 이 G7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압력이 올 수 있다 앞으로.
그렇죠. 그걸 다각도로 우리가 좀 봐가면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